퀸즈 프레시메도우에 거주하는 한인 부자가 장전된 공격용 유령 총기 및 대용량 탄창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주 연방 하원 선거를 위한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가 선고받은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대신 내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주가 멕시코와의 국경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무려 5천만 달러의 기내식 정산금 지급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퀸즈 프레시메도우에 거주하는 한인 부자가 장전된 공격용 유령 총기 및 대용량 탄창 소지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퀸즈 검찰청은 프레시메도우에 거주하는 55살 한인 우지인, 26살 우형석 씨 부자를 유령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하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부품을 조립하거나 3D 프린터로 출력한 부품 등을 이용해 만든 불법 총기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들에게는 10건의 2급 무기 소지, 67건의 3급 무기 소지, 5건의 3급 총기 판매 등 총 128건의 혐의가 적용됐고 유죄 판결 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용의자의 자택을 급습한 결과 실탄이 장전된 공격용 유령 소총 2정, 공격용 유령 권총 2정, 일반 유령 권총 1정, 대용량 탄창 58개, 방탄조끼와 탄도 헬멧, 총기 소음기 4개, 실탄 약 1,000발 등이 압수됐습니다. 또 총기 소음기 제작에 사용된 3D 프린터도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은 불법 총기 소지 및 매매 단속을 공공안전을 위한 검찰청의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불법 총기 단속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전체 5개 보로에서 압수한 유령 총기는 359정으로 이 가운데 31%를 퀸즈 검찰청이 압수했고 올해 현재까지 압수된 유령 총기 57정 중 63%를 퀸즈 검찰청이 압수하는 등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독립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뉴욕주 연방하원 선거를 위한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 센서스 이후 세 번째 선거구 조정안입니다. 지난 15일 뉴욕주 독립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새 조정안은 26개 연방하원 선거구에 대한 약간의 변경만을 포함하고 있고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선거구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특히 시라큐스 등 주요 경합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발표된 조정안에 따르면 한인 밀집 지역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한 퀸즈의 몇몇 선거구에서는 사소한 조정이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독립선거구 재조정위원회에 민주당 및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2년간의 교착 상태 끝에 이번 조정안을 9대1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확정 여부는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에 달려 있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공화당의 브랜든 윌리엄스 의원의 선거구가 민주당 텃밭인 5번으로 확장됐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몇몇 의원의 선거구가 확장되거나 변경됐습니다. 다만 뉴욕주 독립선거구 재조정위원회의 제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주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지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의회 민주당 다수당이 새로운 지도를 그릴 경우 특정 선거구 인구의 2% 이하만 변경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공화당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가정 재배가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조만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지난 16일 뉴욕주 마리화나 통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가정 재배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배 규칙과 소지 가능 용량 등의 규칙을 공개한 가운데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서 주정부는 조만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뉴욕주 마리화나 통제위원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뉴욕주가 해당 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칙안에 따르면 성인은 가구당 최대 6포기의 마리화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고 마리화나 농축액과 꽃봉오리를 합쳐 최대 5파운드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재배자는 자신이 기른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은 21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적용되고 재배구역에는 21세 미만의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연방법상 기호용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뉴욕 시형 아파트와 섹션 8 하우징에서는 재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주 마리화나 통제위원회는 곧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이 절차는 60일간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르면 4월 말부터는 뉴욕주 내에서 마리화나 가정 재배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뉴욕주 마리화나 통제위원회는 이날 25개의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 라이선스를 추가로 승인했고 이로써 뉴욕주 내 해당 라이선스 보유사는 109곳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 2곳에는 마리화나 재배 방식 개선 및 잠재력 탐구를 위한 첫 마리화나 연구 라이선스도 발급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마리화나 산업이 주 전역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마리화나 관련 산업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프레지던트 데이를 맞아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는 조사가 실시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 14위에 선정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캐롤라이나 대학과 휴스턴대의 정치학 교수가 전국 학자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 14위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0점 환산 점수에서 62.66점을 받았고 그의 대표 업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퇴출한 것이 꼽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92점으로 꼴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본 로팅하우스 교수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고에서 바이든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트럼프에게서 대통령직을 가져오고 전통적인 스타일의 대통령 리더십을 재개한 것이라며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로부터 대통령직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업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사 결과 1위는 93.87점으로 에이브러임 링컨 대통령이 차지했고 그 뒤로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와 조지 워싱턴, 시어도어 루즈벨트, 토마스 제퍼슨이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역사학자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일부 대통령의 순위는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화당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이 5위를 차지한 반면 민주당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18위에 그쳤습니다. 가장 크게 견해가 갈린 대통령은 조지 W. 부시로 공화당에선 19위, 민주당에선 33위에 올랐습니다. 양극화가 가장 극심했던 대통령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꼽혔고 양극화가 가장 적었던 대통령으로는 조지 워싱턴이 선정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억 5,500만 달러, 거의 5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선고받았죠. 지지자들이 이 벌금을 대신 내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가 선고받은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대신 내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금은 부동산 사업가 그랜트 카돈의 부인인 엘레나 카돈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카돈은 모금 웹사이트 고펀드미를 통해 트럼프와 함께하자 3억 5,500만 달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모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금안은 오늘 오전 기준 9,200여 명이 참여해 약 46만 1,114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엘레나 카도는 모금글에서 자신을 미국의 가치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 정의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법적 분쟁은 그에 대한 공격이 아닌 미국인이 받아야 할 공정성과 정당한 절차 그 이상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의 특정 사법적 요소들에 의한 전례 없는 부당한 대우에 직면해 변함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스니커콘에서 트럼프 스니커즈를 공개했습니다.
이 스니커즈는 성조기가 새겨진 황금색 하이탑으로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는 뜻의 네버 서렌더 하이탑이라는 이름으로 $399에 판매됐습니다. 1,000켤레만 파는 한정판이었는데 현재는 전량 품절된 상태입니다. 텍사스주가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16일 남서부 국경도시 이글패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글패스 리오그란데강 유역에 80에이커 규모의 군사기지 건설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지는 군인 1,800여 명을 상시 주둔시킬 수 있고 최대 2,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로 지어집니다. 에버 주지사는 이 군사기지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주 방위군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그동안에는 주 방위군이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숙소에 머물며 임무 수행을 위해 1시간에서 2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유형의 월경에 신속하게 접근하고 누구든 불법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국경에 설치된 면도날 철조망의 효과를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론스타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수천 명의 주 방위군 병력과 주 경찰을 배치해 국경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방위군 등 공권력이 즉시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은 오는 3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에버 주지사를 비롯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 정치인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주요 대선 의제로 쟁점화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미국에서 무려 5천만 달러의 기내식 정산금 지급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태는 물론 대한항공과의 합병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수년간 기내식 관련 법적 분쟁을 이어오며 국내外에서 상당한 법적 비용 부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30년간의 기내식 공급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지난 15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고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 결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밀린 정산금과 이자 및 중재 절차 비용을 포함해 총 5,074만 7,17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지난 2019년 기내식 판매 단가 산정에 대한 이견으로 아시아나가 정산금을 주지 않는다며 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ICC는 2021년 2월 아시아나에 324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는 중재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즉각 취소 소송을 냈지만 같은 해 4월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같은 결과를 받았고 오히려 기내식 대금 산정 기간이 14개월에서 25개월로 변경돼 배상금이 42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시아나항공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며 항공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불량 기내식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아시아나항공이 이 문제의 당사자인 게이트고메 코리아에 대해 거액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겁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게이트고메 코리아와의 결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30년 기내식 공급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포함해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태와 대한항공과의 합병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심근경색을 6개월 이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의료계에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 의대 심장 전문의 요한 순드스트렘 교수 연구팀은 유럽 6개국에서 심혈관 질환 병력이 없는 16만 9,0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혈액 검사로 6개월 이전에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중 6개월 내에 최초의 심근경색이 발생한 420명과 건강한 대조군 1,598명의 혈액검사 자료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48가지 단백질과 43가지 대사산물 등 총 91가지 분자가 심근경색 발생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심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인 뇌성 나트륨 이노펩티드가 임박한 심근경색과 가장 꾸준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발견을 바탕으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간단한 온라인 도구 misscore.org를 개발했습니다. 이 도구는 심근경색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발견이 심근경색을 예방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해 약물 투여나 금연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볼티모어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자매에게 벽돌로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한인 업소만을 골라 난동을 부린 흑인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에서는 1급 살인미수로 종신형, 단 30년 징역 후 가석방 시 5년간 보호관찰, 증오범죄로 징역 10년, 2급 폭행으로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도일스는 2021년 5월 2일 밤 10시 50분께 펜실베니아 애비뉴 소재 원더랜드 리커스토어 문 앞에서 문을 닫으려던 2명의 한인 업주자매를 업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 시멘트 벽돌로 머리를 내려치고 뒷머리와 앞머리를 재차 가격하는 무차별 폭력을 가했습니다. 도일스는 사건 10분 전에도 같은 도로선상에 한인 운영 리커스토어에 난입해 행패를 부렸고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놀스애비뉴 선상에 한인이 운영하는 바에도 들려 난동을 부렸습니다. 미네소타주 교외의 한 가정집에서 일요일인 어제 새벽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급한 구조 신청이 들어와 출동한 경찰관 2명과 구조대원 1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관 협회 측에 따르면 이번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집안에는 7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경찰의 긴급 출동팀이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4시간이나 용의자와 대화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번스빌 시 당국은 20대 경관 2명과 40대 소방구조대원 1명이 사망했고 또 다른 경찰관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15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처음 도입된 식당 및 주점의 주류 투고 서비스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지난달 제안한 2,330억 달러 예산안 협상 과정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반드시 연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주지사 계획대로 식당 및 주점의 주류 투고 서비스를 연구할 경우 뉴욕주는 전국에서 21번째로 해당 서비스를 합법화한 주가 됩니다. 뉴욕주의 현 규정에 따르면 주류 투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식당 및 주점에 상당한 양의 음식을 함께 주문해야 합니다. 이 상당한 양의 음식에는 정식과 샌드위치, 스프, 샐러드, 닭 날개, 핫도그 등 미리 조리된 음식과 가공 냉동 음식 등이 포함됩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한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초반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를 앞서거나 동률을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습니다. 15일 에머슨 대와 더힐, DC 뉴스나우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호건 전 지사는 44%의 지지율로 민주당 경쟁자로 거론되는 안젤라 엘소브룩스를 7%포인트 앞섰습니다. 또 민주당 하원 의원인 데이비드 트론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각각 42%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2개 상원 의석 중 벤 카딘 상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한 자리가 공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호건 전 지사는 올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의원 선거 때 메릴랜드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지만 구름이 많아지겠고 밤늦게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